국내 유일의 배구 전문지 더스파이크가 톡스파이크로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스파이크 편집장 이보미입니다. 아마 이분들을 실제로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더스파이크의 세 분의 기자들도 모셨습니다. 오늘 한껏 꾸미고 오신 정원 기자부터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더스파이크 이정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강예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더스파이크 인턴 기자 김아림이라고 합니다. 벌써 V리그가 18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남녀부 우승팀, 그리고 베스트 7, 그리고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앞으로의 활약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리그가 시작되기도 전에 외인 교체, 그리고 역대급 전역자들까지 좀 예측 불허의 2021-2022 시즌을 앞둔 남자 프로배구 우승팀을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인이 생각하는 우승팀, 그리고 그 이유를 5글자로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정원 기자? 저는 우리카드를 뽑았는데요. 네. 그 이유를 5글자로 말하자면 안정된 주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진 기자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작년에 우리카드와 이제 챔프전을 걸어서 통합 우승을 달성했던 대한항공을 다시 꼽고 싶은데요. 이유를 5글자로 표현하자면 모난 곳 X입니다. 네, 저도 정원 기자님이랑 똑같이 우리 카드를 꼽았는데요. 이유로는 베스트 멤버로 들겠습니다. 지난 시즌 챔프전에서 붙었던 두 팀이잖아요. 우리카드와 대한항공. 이렇게 두 팀을 우승 후보로 지목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린 기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선은 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나경복 선수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성숙해졌고 이제는 국내 최고의 윙스파이커 자리까지 넘볼 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경복 선수와 더불어서 하승우 선수, 한성정 선수, 그리고 장지원 선수까지 젊은 선수들이 조금 더 기량이 더 성장했다는 것을 컵대회를 통해 증명을 보여주고요. 또 작년과 비교해도 이탈한 전력이 없어요. 알렉스도 작년 시즌과 동일하게 같이 뛰고 있고, 또 컵대회에서 보셨듯이 알렉스 없이도 우승을 차지한 만큼 조금 더 시즌이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원 기자도 같은 팀을 꼽았잖아요. 저도 우리카드를 뽑은 이유는 일단은 기존 전력 유지가 되었고, 그 무엇보다 하승우 선수가 비시즌에 더 기량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우리 신영철 감독님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물론 입대 직전에 조금 기복이 있었지만 송이채 선수가 합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카드에게는 정말 큰 플러스거든요. 신영철 감독님도 최근 전에 송이채와 송이채 아내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의 의지와 좀 다짐을 확인했다고 해서 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선수들이 이번 시즌 아니면 우승할 기회가 없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한번 우리카드가 이번에 우승을 할 거라 예상을 조금 점치고 있습니다. 근데 의문점이 있는데, 나경복 선수가 레프트 윙 스파이커로 들어가잖아요. 그 서브 리시브는 어떻게 버틸지도 궁금하고, 사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리시브 부분에서 19위를 기록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나경복 선수가 공격에 비해서 수비에서만큼은 사실 조금 뭔가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신영철 감독님께서 더 비시즌에 더 훈련을 하고 있고, 나경복 선수가 흔들렸을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이상욱 선수나 장지원 선수도 그 뒤를 받쳐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이 하승우 선수도 이 나경복 선수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카드의 장점은 하나가 빛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힘든 점을 다 같이 메운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나경복 선수가 수비에서 조금 흔들리더라도 공격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커버해 줄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카드의 우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나경복 선수 개인의 서브 리시브가 조금은 흔들리더라도 지난 시즌의 팀 전체 리시브를 보면은 35%의 효율을 기록하면서 3위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개인의 좀 리시브 실력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그 옆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그거를 보완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우리 카드를 점찍게 되었습니다.
아까 송이채 선수 뭐 전역해서 백업도 든든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성화재 시절에 이제 송이채 선수를 기억하시고 계시는가요? 사실 삼성화재 시절 송이채를 이제 기억을 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물론 송이채 선수가 삼성화재 와서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펼쳤던 게 이때 직전에 보였던 게 사실이긴 한데 뭐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송이채 선수가 일단 군대에 있으면서 마음을 다 잡았어요. 일단 남자는 또 군대를 갔다 오면 마음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 송이채 선수가 어느 정도 그 군대에서 좀 마음을 다 잡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자는 최전방을 한번 다녀오면 진짜 마음이 그 후방에 있는 부대보다 더 잡히기 때문에 물론 배구 실력은 물론 더 까봐야 알겠지만 그 마음이나 의지만큼은 지금 그 어느 선수보다도 앞서기 때문에 이 송이채 선수가 좀 흔들리지 않고 신영철 감독님이 조금 멘탈만 송이채 선수를 잡아준다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활약은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우러나는. 근데 또 송이채 선수는 근데 좀 공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메워갈지 그 감각이 또 중요하니까 경기 감각이. 사실 그래서 물론 이 경기 감각은 상무에 있던 선수들보다 떨어질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송이채 선수가 이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팀에 와가지고 훈련도 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19다 보니까 미복귀 전역으로 해가지고 한 휴가를 다 모아놔서 한 달 정도 전에 와서 이제 훈련을 하고 전역을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즌 개막 때부터 이제 훈련을 맞추다 보면은 좀 뭐 호흡도 괜찮을 거고 송이채 선수의 뭐 이전 OK 시절 그런 기량이라면 그것만 잘 발휘된다면 전 송이채 선수가 좋은 믿음직한 활약을 펼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드를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예진 기자가 꼽은 대한항공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또 담당 구단이잖아요. 또 우승팀으로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 뭐 윙 한 자리가 좀 공백이 생길 듯 말 듯 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뭐 윙을 제외하면 이제 모난 곳 없는 탄탄한 라인업 그리고 또 10월 31일에 제대하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이제 김규민 선수예요. 그 선수가 시즌 전 가기 전 활약도 그랬고 뭐 삼성화재에서 대한항공 와서의 활약도 그랬고 대한항공의 김규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저는 좀 있다고 봤어요. 왜냐면 군대 갔을 때 이제 팀의 미들블로커 진을 보면 살짝 그렇게 주전을 한 자리를 확고하게 해준 선수가 저는 좀 살짝 부족했다고 봤기 때문에 김규민 선수의 이제 대대해서 이제 팀에 합류를 하면 이제 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새 외국인 감독이 오셨잖아요. 지난 시즌에 함께했던 산틸리 감독과는 조금은 다른 스타일이라고 해요. 뭐 같은 외국인 감독이긴 한데 뭐 선수단을 이렇게 다루는 뭐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제 훈련 자체도 많이 달라졌고 커버컵 첫 경기 보신 분 알 거예요. 그 딱 보자마자 이 정도로 빠르다고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모두들. 근데 그게 미완성작이라고 해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이 앞으로 꾸려갈 시즌 중에 그런 배구가 살짝 기대가 되기도 해서 기대감도 조금 첨가해서 이제 우승 후보로 그렇게 꼽았습니다. 공격하실 거 있으신가요? 대한항공은 사실 이제 뭐 여기서 조금 말하기 힘들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정지석 선수가 좀 불미스러운 일로 시즌 일단 뭐 초반 출전이 조금은 거의 좀 힘든 상황인데 근데 그 뒤를 이제 이을 선수가 뭐 임재영 선수나 뭐 김성민 선수 조금 그 선수들이 정지석 선수의 활약을 메꿀 수 있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물론 정지석 선수가 V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MVP도 받고 베스트 7 뭐 진짜 받을 상은 다 받고 최고의 선수였잖아요. 뭐 지금 최고 선수고 그 선수 한 명이 빠지면 뭐 그 빈자리를 메우긴 아무도 쉽지 않겠죠 그게.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번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메우고자 하는 포지션도 이제 그 윙 쪽이고 이번에 정태현 선수도 제대하고 뭐 임재영 선수도 그때는 갑자기 투입된 거였잖아요. 교체로 아웃해서 갑자기 본인도 투입이 돼서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이긴 했는데 그 컵대회 끝나고 시즌 들어가기 그 기간 동안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해요. 뭐 틸리카이넨 감독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했고 그래서 시즌이 들어가봐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정지성 선수가 빠졌다고 해도 리시브 부분에서는 뭐 곽승수 선수도 있고 오은혜 선수도 이제 3년 차, 4년 차인데 잘해주고 있고 저는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정지석 선수와 함께 이제 쌍포 역할을 해야 될 링컨 윌리엄스 선수가 조금 연습 경기 활약을 봤을 때 아직 의문부호가 조금 많이 붙거든요. 물론 시즌 때 들어가서 뚜껑을 다시 까봐야겠지만
좀 그 선수의 경기력이나 공격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컵대에 참가를 안 했고 뭐 연습 경기도 최근에 치렀다고 했는데 제가 뭐 직접 보지는 못해서 그 선수가 어떤지 모르겠네. 저도 듣긴 했어요. 그렇게 막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선수를 데려온 게 묵직함과 서브라고 해서 좀 데리고 왔는데 그 부분에서 시즌 그것도 개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외국인 선수 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선택은 대한항공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배구 트렌드 자체가 엄청 스피드 배구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항공은 지금의 스피드 배구보다 더 빠른 스피드 배구를 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저는 세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항공의 세터진을 보면은 한선수 선수랑 유광우 선수가 이제 거의 85년생으로서 조금 체력적으로 한 시즌을 소화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좀 전망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세터 한 명이라면 한 시즌을 치르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두 명이 내는 시너지 효과는 저는 지난 시즌에 봤다고 생각을 하고 뭐 물론 1년 사이에 컨디션이 많이 저하가 되고 체력이 많이 딸릴 수는 있지만 2명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뭐 그 선수들이 아무래도 베테랑이기도 하고 본인들 어떻게 몸 관리를 하고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선수 선수가 코보컵 때 당시 좀 부상으로 직접적으로 경기를 뛰지 못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조금 어느 정도 기량이 올랐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시즌에 수술을 하고 이제 재활을 했고 연습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유광우 선수가 좀 몸이 좀 많이 올라오고 살도 더 많이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기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카드와 대한항공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레오를 품은 OK 금융그룹의 전력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하린 기자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모든 뭐 관계자분들이나 감독님께 가장 기대되는 외국인 선수가 누구예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레오 선수를 떠라고요. 그리고 사실 드래프트 당시에 우리가 알던 레오의 모습이 아니어서 좀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지금은 본인 의지로 살을 열심히 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달 동안 남은 시간에 10kg 이하 정도로 뺀다고 자기도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클래스는 여전하다고 해서 이전에 보여줬던 기량이 좀 여전하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윙 스파이커 선수들도 괜찮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차지원 선수가 리시브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동반해서 공격력도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이번 윙 스파이커 주전은 이제 레오 선수랑 차지원 선수가 될 것 같다라고 하고 뒤로는 베테랑인 최홍석 선수랑 이번에 좀 기량이 많이 올라온 김웅비 선수도 있기 때문에 윙 스파이커에서는 조금은 전력이 약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아포지 스파이커에서는 다시 돌아온 조재성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서브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리시브도 좀 어느 정도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 부분에서도 조금 괜찮은 OK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공격 자원은 워낙 좋지만 이 팀의 최대 변수는 세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쵸. 사실 광명우 선수가 지금까지 데뷔를 하면서 한 번도 주전 세터로 한 시즌은 전부 치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본인이 많이 좀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고 경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때도 그렇고 지금 시즌 동안 자기 혼자서뿐만 아니라 선수들이랑도 엄청 호흡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즌을 봐서 저는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전 세터가 있지만 백업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일단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량을 떠나서 한 시즌을 치르기에 시즌이 길기도 하고 뭐 체력적인 문제를 떠나서 살짝 이게 부상이 오면 들어갈 백업 선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팀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린 기자가 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백업 선수로 기다리고 있는 권준영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즌을 치르면서 경험은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광명우 선수가 흔들려도 권준영 선수가 들어갔을 때 잘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경기를 풀어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 배구는 좀 어느 때보다 좀 변수가 많은 시즌인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정 기자가 말했듯이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승 후보들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베스트 7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남자 프로배구 베스트 7을 예측해 보셨는데요. 겹치는 포지션을 보면 세터 하승우, 윙스파이커 레오와 나경복, 미들블로커 신영석 선수는 세 분이 모두 꼽아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좀 갈리는 포지션은 아포짓, 리베로, 미들블로커예요. 아포짓 알렉스와 케이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케이타를 꼽았는데 물론 알렉스가 엄청 안정적이고 기복이 없고 윙이나 포짓에서 좀 여러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케이타가 V리그가 첫 시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득점 1위에 올랐고 올해는 또 작년에는 후반기에 부상을 당했어요. 허벅지 부상으로 좀 3경기를 결정했는데 그리고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본인도 이제 웨이트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깨달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는 본인이 몸이 무거워지는 걸 싫어해서 좀 웨이트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구단 관계자 말로는. 근데 올해는 이제 본인도 그 체력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웨이트를 어느 정도 해야 이걸 버틸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웨이트를 엄청 열심히 한다고 그걸 보고 되게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웨이트를 열심히 해서 뭐 파워와 체력이 길러진 케이타의 모습이 좀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알렉스는 뭐 V리그에서 보여준 게 최고의 기량을 계속 보여준 상태잖아요. 근데 케이타는 그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봐서 그 기량이 어느 정도까지 펼쳐질지 좀 궁금해가지고 아포짓에는 케이타를 뽑았습니다. 알렉스도 사실 최근 몸 상태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알렉스도 정말 최고의 선수고 케이타도 최고의 선수인데 알렉스를 뽑은 이유는 일단은 뭐 경험도 풍부하고 일단 유럽 선수권에서 좋은 이 기량으로 포르투갈을 사상 첫 16강으로 올려놨는데 일단은 뭐 제가 우리 카드를 얘기하면서 거듭 뭐 신뢰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신영철 감독님하고 지금 알렉스하고 신뢰가 정말 지금 돈독해요. 지금 알렉스 선수가 사실은 얀센 백신을 맞고 지금 포르투갈에서 2주 정도 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신영철 감독님하고 뭐 우리 카드 우리 트레이너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영철 감독님이 난 너를 믿으니까 네가 알아서 몸을 끌어올리고 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알렉스가 그래서 알겠다 내가 100%의 몸을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가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뭐 몸 상태도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작년 시즌에는 랩 윙스파이크로 출발했는데 올해는 또 시즌 시작부터 아포짓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 공격에서만큼은 정말 더 수비 부담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알렉스에게 한 표를 던집니다. 저는 케이타한테 조금 더 무게를 기울였는데 그 이유가 두 선수 모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실력을 가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케이타가 그 코트 안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렉스도 물론 잘하는 선수고 케이타도 잘하지만은 저는 V리그에서 보여주는 그 재미있는 퍼포먼스 요소들이 조금 더 케이타의 실력을 더 재밌게 보여주고 더 잘하게끔 만들어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케이타에 한 표를 걸었습니다. 케이타 선수는 황태기 선수와 또 한 번 호흡을 맞추긴 했지만 그래도 새 시즌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준비요? 그 황태기 선수가 컵대에 출전을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발등과 발바닥 사이에 부상? 이라고 하는데 이게 치유될 수 없는 좀 계속 안고 가야 할 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도 그 김지수 선수랑 이렇게 둘이서 호흡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즌을 치러야 된다. 물론 그 부상이 재발하지 않게 관리는 계속 해주겠지만 온전히 풀타임을 소화하는 것까지는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케이타가 그 두 세터와 호흡을 다시 맞춰야 되는 그런 관계에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좀 이 부분이 살짝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주전 세트가 계속 바뀌다 보면 공격수들이 혼란스럽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우려스럽긴 한데 그래도 케이타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이나 뭐 기본적인 뭐 서브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또 우세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타가 베스트 7으로 선정될 것 같다. 너무 당황스러워. 그리고 다음 리베로에서도 의견이 갈렸는데 정민수 선수와 박경민 선수 이렇게 두 선수가 나왔어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또 먼저 얘기를 해도 되나? 네. 정민수 선수가 이제 그저께 한 팀에 합류를 해서 이제 훈련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희재 선수처럼 이제 휴가가 뒤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면서 본격적인 선수 등록은 이제 11월 1일부터 그렇죠. 이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본인이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몸 관리도 계속 해왔고 체육관에 종종 나와서 이제 훈련도 스스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경기 경험이나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조금은 뭐 적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정민수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기량, 근데 리시브는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 감각은 좀 어디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정민수 선수를 꼽았습니다. 저도 정민수 선수를 뽑았는데 사실 이제 여우형 현대캐피탈 플레잉 코치 이후에 조금 국가대표를 끌어갈 리베로는 정민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우리 카드에서는 이상욱 선수랑 장지원 선수가 좀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나눠서 가져갈 것 같고, 일단 KB 손해보험이 뭐 리베로가 뭐 지난 시즌 좋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정민수만큼의 화력을 보여줬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민수 선수의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뭔가 KB 손해보험 수비 라인이 든든해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정민수 선수에게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저는 박경민 선수를 꼽았는데요. 그 이유가 여우형 플레잉 코치를 웜업존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게 한 선수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 시즌이 박경민 선수의 데뷔 시즌이었는데 이제 리시브 5위랑 D급 2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신인상 후보에 거론될 만큼의 좋은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난 8월에 있었던 컵대회 때 잠시 주춤했지만은 그래도 리그 동안은 작년과 같은 기량을 선보인다면은 베스트 7을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박경민 선수한테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사실 컵대회에서는 장지원 선수가 오히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우리 카드를 보면 장지원 선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베스트 7을 정하는 기준이 출전 시간도 무시할 수 없다고, 기록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뭐 혼자 리시브와 디그를 모두 담당하는 선수에 비해서는 이상호 선수와 리시브와 디그를 좀 나눠 가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시즌 중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들블로커에는 김규민 선수, 최민호 선수 이렇게 두 선수가 나왔는데 어떻게 또 예측을 하셨나요? 최민호 선수가 한 표를 던졌는데, 저는 최민호 선수 일단 기본적인 기량이 일단 있는 선수이고, 사실 김규민 선수가 뭐 군에서 복귀 전역을 해서 대한항공에 힘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옆에 있는 선수들의 뭐 기량이 딸리다는 건 아닌데 조금은 좀 뭔가 김규민 선수가 그래서 해야 될 몫이 많아서 조금 어느 정도 기록에서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양효진 선수도 약간 그런 면에서 조금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신영석, 최민호 하면 베스트 7 이 선수들 받는다면 인정을 할 것 같아서 최민호 선수에게. 근데 저는 살짝 현대캐피탈이 좀 아무래도 젊은 선수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리빌딩을 진행하는 과정이잖아요. 작년에도 보면 최민호 선수가 좀 후반기쯤 가서는 그렇게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 않은 선수인데, 아까 제가 리베로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출전 시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김규민 선수가, 왜냐하면 대한항공 미드블로커 진들이 지금 거의 부상을 하나씩은 안고 있다고 해요. 좀 아픈 곳이 사소하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김규민 선수는 이제 군대에 지금 뭐 상근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가끔 숙소에 나와서 훈련을 본인 혼자 개인 훈련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 좀 배구에 대한 절실함이 좀 너무 그 배구를 하고 싶어 하는, 그 대한항공 인스타도 보면 뭐 이긴 사진이나 그런 거 올라오면 자기는 왜 없냐고 막 댓글을 달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팀에 대한 좀 갈망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규민 선수가 제재 후에도 이제 감각을 경감을 조금만 끌어올린다고 하면 저는 김규민 선수가 그래도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소신 발언을 하자면, 저는 OK금융그룹의 진상훈 선수도 한 명의 좀 베스트 7의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진상훈 선수의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은 기복을 좀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은 기복이 없을 때 보면은 정말 경기 안에서도 그렇고 기록 자체로도 엄청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복만 줄이면은 충분히 베스트 7까지 노려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진상원 선수한테 한번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 4월 베스트 7이 될 텐데 3명의 기자 중에 또 누가 가장 근접할지 지켜보겠습니다.